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6경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이 K리그와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측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기 때문에 또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추천인은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리그 경기고요. 포항 대 제주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항이 일단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정배당을 받았긴 하지만 배당의 세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서 승무 쪽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제주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은 팀이고 또 주중에 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두 팀 다 일정이 있었지만 제주는 로테이션을 좀 돌리기에는 이 주축 자원들과 이 교체 자원들의 좀 퀄리티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주말 경기에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는다면 좀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점,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경기력에서는 제주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항이 어쨌든 간에 꾸역승을 하면서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수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버로 좀 바라보는 부분은 일단 포항이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수비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규 선수를 비롯한 지금 안현범까지 복귀하면서 공격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포항 상대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포항 역시 제주가 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제공권이나 이 측면에 대한 불안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은 강상우라든지 아니면 뭐 송민규, 그리고 우측에 뭐 팔라시오스나 뭐 임상엽 뭐 이렇게 좀 측면에서의 자원들이 좀 흔들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의 측면 공간들을 저는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포항 역시 좀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인 좀 오버 쪽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핸디캡 패배, 제주의 풀연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대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패 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일단은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이 있겠고요. 광주가 최근에 무승부가 없고 홈에서도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승패 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대구가 좀 정배당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광주가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구는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세징야 선수의 주중 경기에 쉬어서 주말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선발보다는 교체로 좀 무리를 시키기보다는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로 좀 투입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이 대구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일단은 좀 수비를 두텁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역습 카운터를 좀 노리는 경기로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구가 세징야가 선발로 나오지 않는다면 광주가 이렇게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공간이 없이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광주가 좀 이기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변으로 광주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뭐 언더죠. 언더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대구의 세징야의 선발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광주는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좀 적게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광주의 승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광주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강원대 전북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은 뭐 당연히 전북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에선 패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변이면 강원이 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북이 이번 시즌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패배할 타이밍이 좀 왔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겠고요. 그리고 강원이 홈에서 전북을 이겼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 또한 이 전북이 분명히 경기를 주도할 텐데, 강원이 최근에 역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공격진에서의 고무열 선수를 비롯해서 득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을 결정력에서는 톱에 대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김대현 선수를 활용한 이런 역습 자체는 저는 날카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이 수비진들의 임채민이나 아슐마토프 또는 신세계 또는 이제 뭐 김영빈, 이런 3백 라인이 저는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북의 공격을 좀 잘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오히려 역습을 나갔을 때 전북의 수비진의 주력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역습 카운터로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오히려 승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강원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이 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전북이 그것을 뚫어내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 그리고 강원은 어쨌든 뭐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팀이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강원의 승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강원의 프랜승,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는 라리가 경기입니다. 바이돌리드 대 카디스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바이돌리드가 너무나도 낮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의아하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무승부 쪽으로 이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엄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승리가 최근에 없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카디스가 사실 만만한 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이돌리드에게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줬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좀 바이돌리드의 사이드로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바이돌리드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YG만의 공백도 분명히 있고, 카디스가 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이것을 뚫어내기에는 카디스의 수비가 좀 단단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바이돌리드의 공격력과 결정력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대0의 무승부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0대0도 생각할 정도로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의 프랜승, 바이돌리드의 핸디캡 패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번 경기부터는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새벽 경기라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배당층의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도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저는 무승부보다는 발렌시아가 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를 발렌시아 사이드로 보는 부분은 알라베스가 2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렌시아를 만나서 3연승을 하기에는 알라베스가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 반대로 발렌시아는 홈에서의 전적이 좋다라는 부분 때문에 발렌시아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를 믿기에는 최근에 흐름 자체가 알라베스가 좋고,
발렌시아의 경기력이 그다지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알라베스가 뒷공간에 있어서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발렌시아가 경기력이 좋지는 않더라도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크로스에서의 한 방은 분명히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발렌시아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발렌시아의 수비가 좀 크로스 상황에서 노마크라든지 아니면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불안한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알라베스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팀의 수비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두 팀 다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득점을 만들어낼 능력 자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역배지만 오버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 1점차 승리로 이제 발렌시아가 실점할 가능성 역시 있다라는 생각에 핸디캡 무승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외은행에서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레알이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역시 좀 포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주중에 경기도 있었어서 돌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보기에는 레알이 배당이 좀 너무나도 낮게 책정이 됐고 무승부로 좀 이변을 가져가자니 지금 상황에서는 베티스가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5연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베티스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레알의 배당이 너무나도 낮다라는 생각에 이 경기는 프로토에서는 그래도 정배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알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뭐 두 팀의 수비적인 모습 그리고 반대로 공격적인 모습을 생각했을 때 득점이 좀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은 중원에서의 이런 공백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라모스가 없는 부분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티스의 공격력도 좋기 때문에 또한 베티스의 수비가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캡 같은 경우에 핸디캡 무승부로 레알의 1점차 승리로 레알이 지금 중원의 공백과 라모스가 없는 부분 때문에 베티스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에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포항의 핸디캡 패배, 2번은 광주의 핸디캡 승리, 3번은 강원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바이돌레드의 언더, 5번은 발렌시아의 승리, 6번은 레알 마드리드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제가 기존에는 3개의 픽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멤버십을 운영을 하면서 이 부주력 픽 중에 하나 좀 안전해 보이는 픽만 공유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주력 픽만 공유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과 고배당은 이제 그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앞서 보여드렸던 경기에 대한 예측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가셔서 조합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부주력 첫 번째 픽은 포항의 핸디캡 패배, 두 번째는 강원의 언더, 세 번째는 레알의 오버 이렇게 가져가 봤고요. 배트맨에선 3.6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포항의 핸디캡 패와 강원의 언더를 가져갔었을 때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